대통령들께서 먼저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이 좋은 질문해 진행이 주셔서 됐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양국 정상이 모두 발언을 했고 한국 기자 2명 그리고 또 미국 기자 2명의 질문까지 받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는 3시 반에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데 좀 늦어졌고 아까 4시 18분이었던가요? 4시 18분경에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이 돼서 한 30여 분 정도 회견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기자들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겠습니다만 일단 한국 둘, 미국 둘 이렇게 기자들은 총 4명의 질문으로 끝이 났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조금 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렇고 박상기 위원은 30여 분 동안 진행된 지금 공동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짚으시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먼저 그 모두 발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부분 중에 이제 경제 안보 대화를 양국 대통령의 대통령실 간에 신설을 해서 공급망 및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예상은 됐었지만 네. 이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고 네. 거듭 강조돼 왔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역시 이 부분이 재확인되면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한미 동맹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으로 나간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예. 그 원전 문제 아까 그 차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형 원자료와 소형 모듈 원자료 SMR 분야의 개발과 수출 증진에 두 나라가 긴밀히 협의한다. 이런 에너지 협력.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기에 계속 그 인도태평양과 일본, 한미일 혹은 대만 이렇게까지는 언급이 되지만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들리지 않지만 이 공급망이라든가 안보 협력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라인의 강화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균형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극 참여한다는 점을 두 정상이 합의했다라는 점이 네. 앞으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제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늘 회담을 가지면서 본인을 포함한 두 정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했다. 이견 없이 오늘의 소인수회담, 단독 환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준비했던 의제에 대해서 막힘없이 양국 간이 필요한 부분들, 협의했어야 될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됐다라는 것을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급망, 기후변화, 그리고 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했던 그 가치 연대까지 그걸 통해서 양국이 지금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겠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일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향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양국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 노조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포석을 놨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금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하면 미국이 전략 자산을 즉시 파견키로 했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 아닐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채널 A 조민영 기자입니까? 조영민 기자가 질문한 그럼 구체적인 건 뭐냐? 그러니까 핵우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투기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의 즉시
즉각적인 전개를 하니까 지금 미국이 확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북한이 지금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 있어서 한미 간의 안보 공조가 철통같이 이루어질 네.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경제 안보가 동일선상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망의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굉장히 매번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대폭 축소가 된 채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로 두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좀 이렇게 축소돼서 진행돼 왔던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뭐 B-52 전략 폭격기처럼 이 소위 우리 전략 자산이라는 그 무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뭔가 한국에서 그 전략 자산의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에 전개될 수 있게끔 양국 정상이 또 의견을 모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의 저 양국 정상의 회견 내용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뭔가 좀 아프게 좀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저 정상회담 전에 이제 차 교수와 함께 살펴본 것도 있습니다만, 오산 기지에서의 미군 장성들과의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친밀한 대화와 뭔가 수기하는 모습, 아울러 둠스데이 플레인을 미국 국방장관이 하루 전에 일본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타고 들어왔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3대 전략 자산이 가장 빨리 달려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괌과 함께 일본의 가데나 기지를 그렇죠. 들지 않습니까? 네. 오키나와에서 뜨게 되면은 한반도에 이르는데 뭐 불과 수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하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두 척이 한반도 주변에서 지금 배치돼 가지고 이 위력을 보였는데, 예. 이 항모 선단은 그야말로 한 선단이 플리트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웬만한 소국의 해군력과 맞먹는 그러면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든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네. 북한으로서는 이제 7차 핵실험이라든가 ICBM, SLBM 이런 실무기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에 대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 합의문이 주는 위력은 그야말로 준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네.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그러니까요. 두 정상이 확고히 이 합의를 통해서 보여줬다. 예. 이런 의미가 저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두 단어, 연합훈련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이 두 단어를 북한이 굉장히 제일 뭔가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싫어하는 단어인데, 사실 오늘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이게 워게임이었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으로 벙커에서 하는 컴퓨터 그런 게임이었죠. 훈련이지만 정말로 이제 실제로 양국 병사들이 전개되고 야외에서. 실제로 이제 그야말로 이 야외에서 예. 훈련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다시 부활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인데 상당히 이게 신경이 쓰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골치가 아플 단계까지 이르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북한이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아무래도 관심이 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북한이 반응을 보일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반응을 보일지, 그 반응의 수위는 어떠할지, 반응의 명의는 누구 명의로 나올지, 실제로 이 회견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문구에 대한 어떤 반응만 나올지,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도발을 해올지, 여러모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지금 북한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가 그러니까 이 지금 확장 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북한에게 일종의 뭐랄까요, 당근이랄까요, 나름대로 화해의 손짓도 보낸 것도 분명합니다. 백신 지금 얘기도 예, 있었고요. 백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물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러니까 이 한미가 확장 억제를 통한 채찍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과의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그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제스처가 예.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백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실 네. 백신은 지금 북한의 열악한 전기 사정상 만약에 백신이 뭐 결심만 한다면 즉각 공급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보관하고 초저온 그러네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기술력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고요. 또 북한의 자존심상 이것을 결대 한미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미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예. 한 것도 사실 허장성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받더라도 코백스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공급 그리고 이미 그 수십만 명의 발열자, 뭐 유열자라고 북한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확진자들이 나온 마당에서는 백신은 사실 지금 현재 그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치료제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보 상황,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어쨌든 당근과 채찍을 적시에 똑같이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선택의 머리가 시간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다가왔고 네. 또 어쨌든 반응도 수위 조절을 해서 내놔야지 감정적인 반응이 즉각 나오게 될 경우에 득과 실을 좀 면밀히 따져야 될 시점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일부 중국 매체 보도를 보면은 유혈자 수가 수십만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마냥 그것을 그 물리치고 자존심만을 내세울 때는 또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장시간 한미 공동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그에 따르는 함의랄까요? 그 속뜻은 무엇인지 또 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속속들이 좀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